저희가 생각한 거는 100가지 상상력인데요. 책을 한번 보시면 100가지 이상의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상상력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함께 만든 그 상상력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개하는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거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동시에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상력들을 활용을 해서 현실로 꼽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 책은 다 전문가들 몇 분이서 책을 발간하고 만드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이 직접 책의 주인이 되고자, 이 AI 미래도시의 주인이 되고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책을 기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하면은 이미 일반 인공지능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I가 싸우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우리의 지식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정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이 AI에 대해서 AI를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 같고, 저희가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 이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요. 제가 이제 373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쭉 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AI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AI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많이 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불평등의 심화라든가 기술적 치화라든가 취약성 같은 것들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특히 이제 이 전방위적인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그들에게 의존하는 세상이 올까 두렵습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민으로서의 생생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산업혁명 시절에 그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계 파괴 운동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파괴 운동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기계를 파괴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이 제도가 결국은 이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롭게 쓰느냐, 안 좋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이 사람을 파괴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키리라는 이 유명한 과학자 같은 경우도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아tom이나 플라톤이나 이런 원소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이 지금의 오늘날 우리에게 방사능 치료라든가 긍정적인 이로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핵폭탄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는 더 행복한 세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갈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중간에 있는데요. 결국은 AI 식물 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 정부나 법률도 있고 일부 도시에서는 조례 같은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법률 같은 것이 시민들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AI 시민 현장을 함께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시민이 주도해야 된다는 원칙, 인공지능이 시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주권과 알고리즘 주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리즘 알지 못합니다. 대기업들이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영업 기밀이라고 생각해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로 해서 모든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면은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주권과 알고리즘 주권은 반드시 우리가 꼭 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 도시의 핵심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면, 결론은 이 AI 시민 현장을 수립하고 AI를 활용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 제가 책에도 명시되어 있지만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이 직접 시민들이 모든 도시의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모든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시민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AI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번 지방선거,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선거에서 주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지 이게 진짜 국민이 주인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AI를 일부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난제로 있는 아까도 장애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 재난을 우리가 막는 것, 안전을 지키는 문제, 교통을 불편함을 해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이 AI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AI는 절대 차별적으로 적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20만원짜리 유료 AI 쓰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AI를 쓰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 도시에 AI 도서관을 지어서 모든 이런 주민들이 무료로 AI를 편하게 진짜로 그 비싼 요금제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으면 이 AI로 인한 기술 격차뿐만 아니라 지식 격차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책에 많이 아이디어를 많이 담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토론해서 꼭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좋은 일자리 국가 책임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고 돌봄을 하고 교육을 하고 육아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인간이 곧 인재고 인간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AI로 벌어지는 이 수입들이 전부 다 사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일자리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노동자로서 내가 쉽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자리가 또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들을 저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만드는 세상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AI가 모든 일을 다 하게 될 텐데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일자리 국가 책임제를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에 강하게 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저는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